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울지 말고 하셨을 때, 처음 시작했을 때 기억나세요? 악몽이었어요. 저 맨날 울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처음에 유지가, 저는 요리를 원래 잘하는 사람이어서 해주면 애기가 너무 잘 먹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애가 정말 너무너무 안 먹는 거예요. 엄마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유식 하면은 얘가 맨날 모여나 분유한 거니까 얼마나 지겹겠어. 이렇게 다채로운 음식을 먹으면 애가 진짜 잘 먹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이 깨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하루가 안 걸려요. 딱 준 날 알아요. 아 우리 애는 잘 먹는 애구나 안 먹는 애구나를 그 하루에 알아요. 저희 첫째는 정말 안 먹는 애였어요. 이유식 전문가로 만들어줬잖아요, 첫째가. 네, 정말 저 밤마다 신랑이랑 같이, 남편이랑 같이 밤마다 논문 뒤졌어요. 제어 사이트나 이런 소아과협회 사이트를 들어가서 이 시기에 이걸 먹어도 되는지, 먹인 다음에 어떤 반응이 있는지 이걸 밤마다 찾았어요. 밤마다 찾아서 아 이게 먹여도 된다는 확실한 연구 결과가 있으면 먹여보는 거죠 그때. 그렇게 해서 애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고 하면서 아이의 그런 먹는 식재료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애기 입안의 감각을 많이 둔화시켜줬어요. 풍성해졌죠. 네, 풍성해진 건 네. 저희 둘째 덕분이잖아요. 네. 둘째 같은 경우에는 잘 먹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얘도 처음에 날 때는 안 먹었어요. 저희 애들이 둘 다 연화장애가 좀 있다 보니까 구역질 반사도 심하고 뭐 식도나 이런 게 다 좁아가지고 삼키는 거나 이런데 좀 장애도 있었고 미각이나 이런데 감각이 다른 애기들보다 더 예민한 편이었어요. 근데 이게 왜 잘 먹나 나중에 고민을 해보니까 첫째 때 일단 데이터가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얘가 이걸 안 먹었을 때 했던 그 수많은 일들 있잖아요. 그거를 둘째한테도 똑같이 적용을 하면서 둘째한테 맞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되게 손쉽게. 치료했던 경험과 책 썼던 지필의 그 후기. 에바애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마다 성향이 너무 다르니까 이거를 중간에 맞추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첫째가 먹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똑같은 음식을 둘째는 싫어하거나 아니면 둘째한테는 뭔가 알러지가 있다거나 이렇게 못 먹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둘 모두를 만족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밸런스를 맞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러면은 모두한테 애한테 맞춰서 이유식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중간에 이유식 방향이 조금 많이 바뀐 거죠. 이유식을 시작할 때는 어떤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이유식의 제일 큰 명제는 안전이에요. 애가 안전하게 먹어야 그러니까 잘 클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은 되게 오랫동안 안정성이 입증된 방법이 있잖아요. 네, 엄마 주도. 엄마 주도로 내 아이가 이걸 먹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런 걸 엄마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엄마 주도로 준비를 해서 네, 토핑 이유식으로 이 식재료에 내 아이가 몸에 어떤 반응, 신체적인 반응이 어떤 반응이 있는지 이 정도 입자까지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건강 컨디션에 대해서 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 시작은 토핑 이유식 엄마 주도 토핑 이유식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중기 이유식에 토핑만 하지 않으셨거든요. 네. 중기 이유식은 어떻게 해요? 중기로 넘어가면 애들이 이제 크면서 활동도 많아져요. 활동도 많아지다 보니까 초기 때보다 더 필요한 열량도 많아지고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애들이 이제 먹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학습을 하거든요.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원래 먹었던 미음이나 토핑이 아니라 다른 식감의 음식들도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봐야 이제 돌 지나서 기간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유아식으로 넘어간다거나 할 때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죽에서 그냥 쭉 토핑으로 가게 되면은 애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영역이 한정돼 버려요. 늘려나가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방식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후기 들어갈 때 아이가 이제 빨라야 10개월, 11개월 정도 되는 아기예요. 근데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이때 애들이 엄마 생각만큼 이제 도구를 사용한다거나 손을 사용하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새끼를 전부 다 아이 주도식을 하게 되면은 아기가 영양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일단 그 음식이 처음에 입으로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새끼를 전부 다 그렇게 주기보다 하나씩 하나씩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 이런 입자감 있는 음식을 자기가 가져가서 먹는 거 이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 거 도구를 제자리에 내려놓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횟수를 늘려가는 거죠. 네. 붙이셨거든요. 네. 이렇게 완료기에 이렇게 아이들이 다채로운 음식을 먹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돌이 지나서 아이가 치아가 어느 정도 나기 시작하고 이유식 시기를 초기부터 완료기 시기를 정상적으로 아이가 발달이 됐다면은 완료기쯤 돼서부터는
그 입자나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은 벗어나게 돼요. 이런 연습 자체가 만료기 때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입자와 여러 가지 음식을 먹는 연습이 돼야 얘가 어린이집에 갔을 때 편식 없이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음식이나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집에서부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얘는 나중에 학교에 가야 되니까. 네. 특히 추천하고 싶은 이유. 네. 약간의 PR을 해주세요. 네. 결국에 이유식의 목적은 아이가 골고루 영양가 풍부하게 편식 없이 잘 먹는 게 이유식의 목적인데, 사실 이유식 종류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만 딱 집어서 했을 때 잘 먹냐에 대한 확신은 사실 없어요. 아기가 크는 거에 맞춰서 그 아이한테 맞는 이유식 방법을 전부 다 해보는 게, 아, 우리 애한테는 이게 맞구나를 알아야 아기가 잘 먹죠. 한마디로 끝낼게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울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안 먹는다고 울지 말고, 아이가 왜 안 먹는지를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유식이 쉬워져요. 그러니까 우리 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저는 이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유식 시작하는 엄마와 애기 파이팅. 되게 어색하다.